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증시는 또다시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흘러갔었는데요. 역시나 이번 FOMC 회의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주목하며 시장의 방향이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럼 시장의 주요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간밤에 마무리가 됐던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들은 여전히 장중에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FOMC의 회의를 앞두고 간망을 하면서 소폭 상승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3일 다우지수는 0.2%가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0.48%가 상승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0.22%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소폭이기는 하지만 상승을 하고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는 그래도 간밤에 많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치는 전일 종가보다 역시 더 내려간 모습이고, 현재 수치는 30 아래로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을 찾아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역시 시장이 무난하게 흘러갔었던 만큼 대표적인 기술주 기업들도 큰 변화는 없이 흘러갔었던 것 같은데요. 시간의 장에서도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역시나 다들 큰 변화는 없이 무난하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내장에서 관련된 두 가지 ETF들은 역시나 흐름이 크게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무난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간밤에는 모두가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역시 시간의 장에서까지 다들 좋은 흐름을 가져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시장이 많이 내려갔었던 만큼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시장이 다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변화해보기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주 산업 분야의 ETF들은 간밤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테마의 ETF들만 강세를 보였고요. 아쉽게도 메타버스나 클라우드 그리고 사이버 보안 분야의 ETF들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다시 좋은 흐름을 가져가려는 움직임들이 있기는 했지만 국내 클라우드나 사이버 보안 테마의 ETF는 하락의 흐름을 보일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현재 S&P 500 지수를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는 강력한 하단의 4100선의 지지선과 함께 상단의 4600선의 저항선을 사이에 두고서 주가가 잘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새로운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현재 기술적인 하락의 추세가 S&P 500 지수에 대해서 3800선과 4100선을 사이에 두고 내려가고 있다는 하락 추세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조금 더 길게 살펴보자면 현재 구간이 아니라 조금 더 내려와서 새로운 구간의 자리를 잡게 될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기간을 더 길게 두고 긴 추세선으로 본다면 항상 필요 이상으로 하락을 해도 다시 추세선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2020년 팬데믹 이후에 급등했던 주식시장은 필요 이상으로 크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추세선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상 추세선보다 더 내려가면 다시 올라왔었고 추세선보다 올라가면 다시 알맞게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S&P 500 지수도 여기서 더 하락을 한다면 최악의 가정이기는 하지만 저는 길게는 결국에 3600선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4100선까지 하락을 한다면 고점에서 마이너스 14%가량 하락을 한 거고요. 새롭게 제시가 된 3800선까지 하락을 한다면 고점에서 마이너스 20%가 하락을 하게 되는 거고, 긴 추세선인 3600선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면 고점에서는 약 마이너스 24%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한 달 만에 크게 반등을 해서 그렇지 고점에서 마이너스 32%나 빠졌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전혀 불가능한 하락의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결국 시장에서는 패드가 공격적인 긴축을 멈추려면 S&P 500 지수가 3800선까지는 내려가야 멈출 것이다라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부 전문가들의 각자의 의견일 뿐이지만 저 역시도 최악을 가정한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는 의견이나 상황이라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못할 것은 또 없죠.
투자자마다 모두 자신의 기준이 다를 뿐 자신의 기준에 맞게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이 될 때마다 좋은 투자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했다면 그건 그거대로 충분히 좋은 투자를 한 겁니다. 자신의 소신대로 좋은 투자를 이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간밤에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주요 해외 ETF로는 우선 어제에 이어서 천연가스 ETF인 GAZ ETF가 있는데요. 역시나 6%가량 상승을 했고요. 아무래도 러시아 때문에 최근에 가장 수혜를 보게 된 테마 ETF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 ETF도 간밤에 좋았는데요. 역시나 러시아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과 길어지는 기간 때문에 참 여러가지 변수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크게 하락한 ETF를 살펴보면 온라인 리테일 ETF가 성과가 좋지 않았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관련된 기업들의 목표 주가들도 계속해서 하향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리 ETF도 오늘은 크게 하락을 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도 내려갔고 20년물 역시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금리 ETF 역시 움직임을 따라서 내려간 모습입니다. 국내 ETF가 아닌 해외 ETF의 흐름이나 상품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라보고 있고요. 아주 최저점인 바닥을 알 수만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기준에 맞도록 분할 매수를 통한 적립식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줬다는 과거의 백데이터들을 믿고 있고요. 미래에도 그런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의 큰 흐름들은 똑같이 반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 많으셨을 텐데요. 모쪼록 남은 하루의 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